안녕하십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창원지검을 이제 어제 방문하면서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이거야말로 이제 가짜뉴스 중에 가짜뉴스입니다. 전혀 이제 근거 없는 황당무계한 조작 가짜뉴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원석 총장이 확실하게 이제 그 칼을 빼드는 거예요. 먼저 이제 이화영이가 말한 게 거짓말이라는 거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워낙 근데 일시나 장소가 계속 바뀌었고 오늘은요 쌍방울의 모든 법인카드를 다 조사해서 이제 여느 회를 이게 시킨 게 있는가 이것까지 조사했죠.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이것까지 해도 이제 여느 회를 시킨 게 쌍방울의 모든 법인카드에 없다. 이것도 높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화영이가 4월 4일 날 진술할 때는 술이 뻘겋도록 먹어가지고 검사실에 장기간 기다리다 왔다 했는데 나중에 김광민 변호사가 술을 마신 적이 없다. 술잔에 들어있는데 소주인 줄 알고 보고 안 묻다. 이런 식으로 180도 말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재명이도 처음에는 이제 100% 검찰 회유가 진실하고 100% 믿는다 했다가 이제는 이제 완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도 이제 할 말이 없죠. 침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팩트 앞에 민주당은 이제 일제히 그 말 많던 검찰에 30명 가까이 항의하던 그자들이 일제히 유구무원이다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총장이요 이제 대반격에 나선 거죠. 총장이 가서 이제 뭐랬냐 창원지검에서 이화영 이 가짜뉴스 조작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거짓말을 꾸며낸다고 죄가 줄어드냐? 야 진짜 이제 핵심을 찌르는 말입니다. 이화영 네가 이게 거짓말을 꾸며낸다고 죄가 줄어드냐? 너 구형 15년인데 네가 개인적으로 뇌물 받은 게 12년 구형 그 다음에 외환관리법 빼돌린 것만 3년이야. 너 아직 북한에 제3자 뇌물은 아직 빠져있는 거야. 나중에 이재명하고 이화영 제3자 뇌물은 다시 이게 또 20년 구형할 거야. 그러니까 이화영 너는 구형이 30년이 넘단 말이야. 30년이. 지금 이화영의 구형은요. 뭐냐면 직접 이게 뇌물을 받은 게 2억 5천입니다. 쌍방울에. 그 다음에 불법 정치자금이 3억 3천만 원이에요. 야, 뇌물 2억 5천에 불법 정치자금 3억 3천. 요것만 가지고 12년이 구형된 거예요. 그 다음에 쌍방울 빼돌린 거는 현재는 외국환 관리법으로만 3년이 구형된 거예요. 15년이 구형된 거죠. 근데 제3자 뇌물은 아직까지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하고 이화영이 같이 또 영장을 치려니까. 엄청난 게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15년 했고요. 이원석 총장이 두 번째로 뭘 했냐? 이 건은 이화영 건은 법원에서 3차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그렇죠. 6개월 단위로 3차례 1년 6개월이 구속됐잖아요. 이런 중대한 부패 범죄의 법률로 정해놓은 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다. 그렇죠. 뇌물은 1억만 넘어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근데 이화영이가 받은 뇌물만 2억 5천이다. 정치자금 3억 3천. 그러니까 이제 10년 이상의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이원석 총장이 직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술자리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뭘 했냐? 세 번째, 1년 7개월 동안 한 번도 주장하지 않는 걸 갑자기 왜 4월 4일 날 재판 마치는 날 술자리 이런 주장을 왜 갑자기 하느냐? 그러면서 이화영이는 진짜 변호사들 앞에서 이재명 대표와 대북송금 변호사들 앞에서 직접 진술해놓고 왜 갑자기 1년 7개월 뒤에 기피 신청하느냐? 왜 이제 와서 진술하느냐? 그러면서 판사도 3명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했잖아요. 이것까지도 비판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이원석 총장이 하는 말은 1년 7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재판 오니까 이재명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 일병 구하기죠.
이재명 일병 구하기. 그래서 갑자기 검찰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판사까지 공격하고 이게 바로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원석 총장이 이렇게 작심 발언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저는 이원석 총장의 그 진술 중에요, 공격 중에 가장 제가 와닿는 거는 이원석 총장이 그 이후에 범죄에 대해서 쭉 많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가장 의미심장하게 중요한 거는요, 이재명을 바로 이원석 총장이 이재명을 직격한 부분이에요. 이재명이가 뭐라 했습니까? 술자리 회유는 100%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화영이를 100% 회유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재명이가 떠들었잖아요. 이 말은 이재명이가 이화영이 말을 나는 100% 신뢰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이원석 총장이 이걸 빗대가지고 이화영이 말을 100% 믿는다면 그러면 이화영이가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고 한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게 저는 가장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이 말은 난 무조건 믿는다. 100% 신뢰한다. 그러니까 술자리 너 회유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화영이 말을 그렇게 믿는다면 이화영이가 변호사 입회하에 이재명 당신한테 몇 번이나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말도 100% 신뢰하면 그러면 이게 당신이 보고받고 책임 있는 게 맞잖아요. 맞잖아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그대로 직격한 겁니다. 이화영이가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사전에 쌍방울이 대납하는 걸 보고했다고 몇 차례에 걸쳐서 설주환 변호사, 설주환은 김광민이 고소까지 했습니다. 설주환 변호사, 그 다음에 서민석 변호사, 입회하에 2023년 6월 9일, 14일, 18일 다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고 이화영이가 진술했거든요. 그 이화영이 말을 100% 믿으면 당신한테 보고했다는 것도 100% 믿으면 당신이 유죄다. 이재명 당신 유죄다. 이걸 이원석 총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게 바로 이게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말을 꾸며든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는다. 이렇게 직격탄을 아까 말한 이게 날린 겁니다. 이원석 총장 이제 드디어 제가 입장을 밝히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이원석 총장 이렇게 이화영이나 이재명이가 사법 시스템을 들고 흔들고 말을 조롱하듯이 한 10번을 바꿨을 거예요. 이렇게 흔드는데 왜 당신들 침묵하느냐?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제가 방송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원석 총장이 나서서 엄청나게 이분이 말이 많지 않은 분인데 다 핵심만 짧게 하는데 이 다 읽으려니까 이게 시간이 엄청 많네. 엄청나게 많은 말을 쏟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핵심은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이화영이 말이 100%라면 이게 당신도 보고받은 게 죄가 있다. 이재명 당신도 죄가 있다. 이 말은 당신 곧 기소한다. 이런 의미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흔든다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냐? 또 이게 죄가 줄어드냐? 이제 이런 거 흔들기 그만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원석 총장이 그나마 작심하고 발언하게 한 걸 높이 평가하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원석 총장,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당신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단 말이야. 바로 6월 7일 날 이화영이가 선고되고 나면 바로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잖아. 보고받은 게 100% 이화영 말을 믿으니까 이화영이가 보고했다고 몇 번 했잖아요. 이게 800만 불이면 110억, 120억 뇌물죄입니다. 1억이 넘으면 아까 무기징역 10년 이상 했잖아요. 이화영이가 외국 하나고 이것만 가지고 이게 15년인데 이재명이는 이게 얼마 구형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이게 100억 뇌물이면요. 100억 박근혜 대통령 그때 그 승마지원 한 200억 좀 넘었는데 30몇 년씩 막 이렇게 구형했잖아요. 그것도 똑같잖아요. 제3자. 박근혜 대통령 10원을 가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그 800만 불, 100억이 넘는 뇌물은 최소한 이게 25년은 이게 구형해야 된다. 구형은. 그러면 25년, 20년을 불구속 기소해야 될까요? 뇌물은 뇌물에게 1,000만 원만 넘으면 다 영장을 치는 거 그 이원석 총장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이화영이가 1년 6개월 구속영장이 3번 발부됐습니다. 수원지검에 하면 바로 발부된다니까. 수원지검은
그 서울의 유창훈 같은 애가 안 되지. 수원지검에서 영장 기각된 게 한 번도 없어요. 수원지검에 영장 청구하면 된다니까. 이 수원에 있잖아, 수원지검. 이거에다가 더 확실한 거 있잖아. 요즘 조명현 씨 버카만 가지고도 배소연이 영장 청구했잖아, 처음에요. 그 다음에 쪼개기 온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원석 총장 할 거로 저는 봅니다. 오늘 이 정도로 작심 발언했으면 어차피 이 사건은 이미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한번 청구해가지고 유창훈이가 한번 기각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렇게 그냥 허지부지 없는 걸 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이게 특수사건은 한 번 영장 기각되면 보안수사에서 2번, 3번까지는 영장 청구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버카나 후원금, 쪼개기 후원금도 있잖아요. 버카는 크죠. 그래서는 이거는 이제 그 영장을 재청구할 수밖에 없다. 왜? 이화영이가 15년인데 재청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에? 수원지검에. 수원에 유창훈이가 없다. 그렇다면 이게 이때까지 이화영이가 3번이나 영장 발부됐다. 근데 이걸 이재명이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화영이 말만 있습니까? 김성태, 박용철, 안부수, 아태회 회장, 그 다음에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국정원 직원, 그 다음에 북한의 모든 진술들, 영수증까지 다 증거가 차고 넘치고, 그 다음에 통화 내역, 출장 보고서, 이런 게 물적 증거도 차고 넘치고, 무엇보다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어떻게 부지사가 도지사한테 보고도 안 하고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보고하겠죠.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중요한 일을 도지사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북한에 왔다 갔다 돈 빼 800만 불이 애 이름 다니고 말이 안 되죠. 상식과 경험칙, 이걸 이기는 증거는 없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인적 물적 증거와 그다음에 상식과 경험칙에 할 때 이재명이 당연히 사전에 인지 보고하고 지시하에 이화영이와 쌍방울과 북한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게 확실하다면 이재명에 대한 영장은 불가피하고, 이거야말로 이원석 총장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잖아. 9월.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이 결자해진 심정으로 빨리 이재명 쓰레기 좀 구속해서, 그러면 이게 확 그냥 정권 분위기 바뀝니다. 어차피 지금 이게 좌우파가 지금 전쟁 협치 안 됩니다. 어차피 전쟁이니까 마지막으로 이원석 총장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을 총장까지 임명해 준, 그거는 강단 있게 해라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이재명을 구속시킴으로써 총장으로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